안녕하세요. 재테크 삼촌입니다. 나스닥 커버드 콜 연 12% 분배, 시세 차익은 덤, 매일경제 3월 8일자 기사입니다. 커버드 콜 ETF 완판, 배당주보다 낮다. 한국경제 3월 4일자 커버 기사입니다. 오늘은 언론에서 많이 기사화되고 있는 커버드 콜 월 배당형 ETF에 대해 설명드리고, 저희 같은 채권 투자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인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경 기사는 미국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커버드 콜 ETF가 지난 1년 연배당 12%의 시세 차익까지 총 25%의 수익을 거두었다는 내용입니다. 매월 1% 정도의 안정적 배당을 받았다는 점이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입니다. 해당 기사는 또한 표와 같이 연 7% 이상 배당을 주는 국내 커버드 콜 ETF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시 1년이 안 된 ETF는 연 배당 퍼센티지로 환산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1위는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 합성 ETF입니다. 배당률이 15%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올해 1월 말 상장된 상품입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무난히 배당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예상으론 최소 연 10% 배당은 문제없이 지켜지리라 생각되지만 ETF 가격 자체가 오를지 내릴지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른다면 최소 10에서 12% 배당에 보너스격인 시세 차익, 내린다면 배당률을 갉아먹는 상황이 됩니다. 자, 먼저 커버드 콜이 무엇인지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커버드 콜 ETF는 매매 차익보다는 채권과 같이 안정된 배당을 추구하는 상품이므로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전공 필수 과목 정도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채권 발행금리가 박해진다면 좋은 대안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연배당률 12% 이런 문구만 보고 접근하신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커버드 콜의 원리와 속성을 먼저 이해하시고 내 몸에 맞는 상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커버드 콜 ETF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면 A라는 운용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운용사 A는 현대차 주식 한 주를 20만원에 매수합니다. 그리고 투자자 B에게 향후 현대차를 22만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으로 만들어 5천원을 받고 매도합니다. 이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투자자 B는 향후 현대차 주가가 23만원이 되었다면 콜옵션을 사용하여 22만원의 현대차 주식을 A로부터 양도받습니다. 즉시 만원의 매매 차익이 발생합니다. 현대차 주가가 급락 시에는 투자자 B는 콜옵션 권리를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콜옵션 매수 비용 5천원은 날리게 됩니다. 현대차 주가가 24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투자자 B는 콜옵션 행사로 현대차를 22만원에 넘겨받아 즉시 2만원의 차익을 남기게 되지만 운용사 A는 20만원에 매수한 현대차를 지금 시세가 24만원임에도 약속된 22만원에 넘겨줘야 합니다. 콜옵션을 팔지 않고 그냥 주식으로 보유했다면 매수가 20만원이고 시세가 24만원이니 4만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콜옵션 매수를 한 투자자 B에게 22만원에 넘겨야 하므로 즉 20만원 매수가 대비 22만원까지의 주식 상승분 2만원과 콜옵션 매도 이익 5천원 총 2만 5천원의 이익만 취하게 됩니다. 가만히 주식으로 보유했다면 더 큰 4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놓치게 됩니다. 주식시장 상승기에 커버드 콜 ETF 가격 상승이 제한되는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대차 주가가 악재가 발생하여 15만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투자자 B는 22만원의 매수 권리가 있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폐기할 것입니다. 콜옵션 사용 없이도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운용사 A는 B에게 콜옵션을 매도하였음에도 B가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현대차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20만원에 매수한 주식이 15만원이 되었으니 5만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5천원의 콜옵션 매도 수익이 있어 손실은 5만원이 아닌 4만 5천원으로 줄어듭니다. 한 주 보유의 예를 들었지만 만약 만주를 보유한 상황이었다면 5억의 손실이 4억 5천만원 손실로 즉 5천만원 정도 손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커버드 콜 ETF가 주식시장 하락기에 일반 ETF 하락률 대비 선방하는 것은 콜옵션 매도 이익으로 손실을 보충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주가가
콜옵션 행사 가격 22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21만 9천원이라고 다시 가정해 봅시다. 투자자 B는 콜옵션을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가 22만원에 미달하여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운용사 A는 20만원에 매수한 주식이 21만 9천원이 되었으니 19,000원 수익이 생기고 또한 5천원의 콜옵션 수익도 챙길 수 있습니다. 22만원을 넘는다면 주식을 빼앗기게 되지만 1,000원의 차이로 주식을 지키면서 추가 부수입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커버드 콜 ETF가 해피한 케이스입니다. 콜옵션 행사 가격에 살짝 못 미치면서 콜옵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해당 커버드 콜 ETF 수익은 점점 커집니다. 커버드 콜 ETF가 가장 해피한 상황은 박스권 내에서 주가가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아주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경우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박스권이 장기간 지속되며 등락 진폭이 클수록 콜옵션 프리미엄을 높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배당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ETF 가격 자체도 올라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커버드 콜이 목표로 한 배당을 안정적으로 준다는 전제를 깔고 ETF 가격의 흐름은 어떠했는지 실사례를 통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배당이 잘 나오더라도 ETF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률이 급감하므로 커버드 콜 ETF 투자자에게는 매수 후 해당 ETF 가격 전망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나스닥 종합지수가 있고 이 중에서 다시 주요 기업만 모아놓은 나스닥 100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일반적인 주식형 ETF, 즉 QQQ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다 아실 겁니다. 미국 나스닥 100 지수가 100을 오르는 동안 이를 추종하는 일반 주식형 ETF QQQ가 얼마나 따라서 올랐고 나스닥 100을 추종하되 커버드 콜 형태로 만들어진 ETF는 얼마나 가격이 상승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미국 시장의 대표적 커버드 콜 GYLD와 한국판 GYLD라고 불리우는 미국 나스닥 100을 똑같이 추종하는 국내 상장 커버드 콜 ETF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합성을 예로 들겠습니다. GYLD는 US 달러로 거래되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커버드 콜은 원화로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GYLD도 미국 시장 투자자라면 모르는 분은 없을 정도로 가장 대표적 커버드 콜입니다. 2024년 3월 15일 기준 나스닥 100 지수 최근 1년 주가 흐름입니다. 최저 12,026포인트, 최고 18,416포인트, 약 53.1%가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00 5년 그래프입니다. 나스닥 5년 최저 6,978, 최고 18,416, 상승률이 약 162%입니다. 그럼 미국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일반 ETF QQQ의 1년 수익률과 5년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1년 수익률은 최저 306, 최고 433.92, 42% 상승했습니다. 5년 수익률은 최저 185.57 대비 433.92포인트로 134%가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을 유사하게 따라가지만 상승률은 조금 못 미칩니다. 반면 나스닥 100을 추종하면서 최고의 월 배당을 자랑하는 미국 커버드 콜 ETF의 대명사 GYLD의 수익률입니다. 순자산 10조이며 100% 커버드 콜 전략을 펴는 월 배당 ETF입니다. 100% 커버드 콜이란 보유 자산 전부를 커버드 콜 전략으로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연평균 10% 이상의 배당을 꾸준히 장기간 해오고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1년 수익률을 보면 최저 16.8달러, 최고 17.8달러로서 6% 수익률입니다. 5년 수익률을 보면 21.87달러에서 시작하여 현재 17.80달러, 약 마이너스 18.6%입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미국 나스닥 100 지수 5년 수익률이 162%, 이를 추종하는 일반 주식형 ETF인 QQQ의 5년 수익률이 134%인데 충격적입니다. 아래 표는 GYLD의 배당표입니다. 최근 1년 배당률이 12%가 넘고 연평균 배당률이 10% 이상이므로 이를 반영하면 5년 수익률도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커버드 콜 ETF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커버드 콜의 배당률은 매수한 ETF 가격이 최소한 하락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커버드 콜 상품 선정 시에는 배당률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ETF 가격 전망을 심도 있게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GYLD의 경우 5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시장이 급락할 때 주식시장 급락을 100% 수렴하지 않았어도 70에서 80% 이상 반영하여 동반 급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 시장 급등기에는 커브드콜 전략에 따른 상승 제한에 걸려 상승폭이 미비하다 보니 ETF 가격 회복이 아주 부진한 케이스입니다. GYLD는 결론적으로 배당에 혹해서 장기간 묻어두며 배당받는 ETF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매도하고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한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나스닥 박스권 시기에 진입하여 배당받다가 급락 시기에 손절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교훈을 이전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에셋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 합성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미국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커버드콜입니다. GYLD를 운영하는 미국 스페이스 X사를 미래에셋이 인수했고 이를 추종하여 만든 상품입니다. 3월 8일자 해당 기사에서 표제 제목으로 뽑힌 본 ETF는 지난 1년 동안 배당 및 시세 차익으로 25% 수익을 올린 것으로 소개되었지만 영상 제작일인 3월 15일 기준으로는 주가가 더 올라서 시세 차익만 22%를 기록했습니다. 배당 12%를 합치면 연 수익이 34%에 이릅니다. 즉 해당 ETF를 1년 전에 사서 보유했다면 연 배당률 약 12%에 시세 차익 22%, 총 34%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름 대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년 9월에 출시하여 아직 2년이 안 되다 보니 주식시장 급락 조정기를 아직 경험하지 못해 큰 조정이 발생했을 때 하방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GYLD와 본 ETF 1년 수익률을 놓고 보았을 때 배당은 비슷하고 ETF 주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100% 커버드콜 전략인데 GYLD는 1년 상승률이 6%, 타이거는 22%입니다. GYLD는 달러 기준 수익률이고 타이거는 환 노출형의 원화거래 ETF이다 보니 환율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타이거는 합성 ETF입니다. 그럼에도 생각보다 상승률 차이가 큰 점은 의외입니다. 설명이 길어졌지만 초보자분들의 개념을 잡기 위해 커브드콜 ETF 관련 주요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가격이 박스권 안에서 진폭이 큰 등락을 반복하며 서서히 우상향할 때 수익이 극대화된다. 즉 조정기에 특화된 상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커버드콜 ETF 중 월 배당 1%, 연 10% 이상 추구하되 ETF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낮은 상품을 찾는다면 연 10% 채권 투자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종지수 혹은 추종 상품의 상승률이 10%라 할 때 커버드콜 ETF 가격의 상승 범위는 평균 1에서 3% 범위이며 추종지수 10% 하락의 경우 ETF 가격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 하락을 수렴한다고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상승률과 하락률을 제한하는 것은 콜옵션 매도 전략 때문입니다. 네 번째, 추종지수가 같은 커버드콜 ETF일지라도 GYLD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ETF 비교해서 볼 수 있듯이 ETF 가격은 100% 커버드콜인지 여부, 환율 변동이 여부, 운영 방식 등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수익률이 가장 뛰어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을 매수하는 것이 투자 1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1년 배당률 12%에 시세차익 20% 이상이니 매우 매력적입니다. 저라면 이런 고수익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것입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오를 만큼 올랐고 오른다 해도 상승폭은 제한될 것이고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주가가 20% 정도 조정되는 상황이 온다면 해당 ETF 주가도 15% 내외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더 오른다고 해도 상승폭은 분명 제한적일 것입니다. 환해지가 안 되는 상품이므로 환율이 1300에서 1330원 범위 아래로 떨어진다면 수익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향후 환율도 1200원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ETF를 매수하여 월 배당을 꾸준히 받고자 한다면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미국 주식시장 추종 커버드콜보다는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국채 커버드콜에 투자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준금리가 내리긴 하겠지만 급진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낮고 기준금리와 연동된 국채 가격은 노이즈를 발생시키면서 등락을 거듭하며 서서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기준금리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현재 5.5%에서 3.9 혹은 4%까지는 분명 떨어질 것입니다. 참고로 기준금리가 내리면 국채 가격은 오르고 국채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은 내리고 국채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시간이 문제이지 기준금리는 지금보다는 분명히 떨어질 것이므로 국채 중심 커버드콜을 매수한다면 훗날 현 시점에서 매수한 가격보다는 분명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의 일시적 가격 등락은 커버드콜 상품의 수익률을 올려주는 효자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커버드콜 상품 수익은 박스권일 때 빛을 발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품은 두 가지입니다.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H와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 합성입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 코덱스는 삼성증권의 브랜드입니다.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는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를 다루는 채권 ETF로서 100%가 아닌 30%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70%는 일반 채권 ETF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ETF명에 H가 붙은 환해지형으로 환율 변동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코덱스 테슬라 인컴의 경우 30%는 테슬라 주가 연동 커버드콜 전략, 70%는 국내 국고채 및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지금 많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본 ETF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박스권에서 요동치며 서서히 우상향하고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 한국 국채와 채권 가격도 상승하면 해당 ETF 가격도 우상향할 것입니다. 10% 커버드콜 전략을 쓰면 상승장에서 ETF 가격 상승 효과를 제한하기 때문에 두 ETF 모두 30%만 커버드콜 전략을 쓰며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타이거는 월 배당 1%, 연 12% 배당 목표, 코덱스는 연 15% 배당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므로 최소 연 10%는 지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상품 모두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각사의 랜드마크 상품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목표 배당은 최대한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2-3년 기준금리가 내릴 것이며 채권 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장기적으로 해당 ETF 가격 자체는 오를 수밖에 없으며 월 배당 1%를 꾸준히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수적 채권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담아도 좋지 않을까 결론 내리는 바입니다. 과거 1년의 성과만을 보고 지금 시점에서 미국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주식형 ETF를 들어가는 것보단 비교적 안전한 소개드린 채권형 커버드콜 ETF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